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지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급식에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 핀 식자재를 쓴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차관을 두고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디어 센터와 숙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 훌쩍 넘긴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만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나날이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벌써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라리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예상되고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밤사이 기온이 식지 못해 열대야를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목요일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8도, 안동은 26도고요. 울진은 초열대야를 버금가는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6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요. 사람 체온에 더금가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강한 볕이 이어지겠고요. 푹푹 찌는 더위 속 열대야와 폭염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경북 경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급식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고 곰팡이 핀 식자재를 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고령에 기저질환도 있고 또 치매 환자도 계시다 보니 음식이 상하거나 탈이 나도 알아채기 힘든 분들입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떡에 노랗고 푸른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검게 변한 바나나에선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두부는 누렇게 색이 변했고 냉동고엔 유통기한이 10개월 넘게 지난 만두와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떡이 쌓였습니다. 모두 경북 경산의 한 주간보호센터 급식실에서 쓰인 식재료들입니다. 그 떡을 쪄서 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나나를 내라 하고 들고 왔는데 여행사 쌤도 그렇고 우리도 보고는 이거는 아니다. 떡은 씻은 뒤 다시 찌고 바나나는 갈아서 냉동만두는 국으로 끓여 어르신들 식탁에 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은 시설장이 매번 어디선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거나 오래된 식자재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로 나눔하는 반찬을 얻어와 식사로 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얻어왔는지 도라지 그런 것도 갖고 오고 그랬어요. 나물도 묻혀놓은 거 갖고 오고.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식단에 따라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내야 합니다. 이 시설에 다니는 어르신은 20여 명, 식사 후 설사를 하고 복통을 앓거나 장염에 걸리는 날도 잦았는데 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이 많고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정도는 아플 수 있다고 여겨졌다고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걸 내면서 매일 재짓는 기분인 거예요. 매일. 어른들은 한 끼 못 먹고 한 끼 이상을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잠깐만 안 봐도 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시거든요. 주간보호센터 대표인 시설장 몰래 음식을 버리고 사비로 재료를 사와 밥을 짓기도 한 일부 직원은 결국 증거를 모아 신고했습니다. 해당 시설장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량한 식자재를 쓴 적이 없고 보건소가 안내한 식단에 따라 시설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미숙으로 계약 종료 후 나간 직원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산시와 보건당국도 관련 민원을 받고 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제로 불량 식자재가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금 차관은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금 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4대강 녹조 문제를 축소 왜곡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환경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전국 환경단체 대표들이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에 반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금 차관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녹조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한 장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에 안 가고 환경부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온 것은 환경부가 윤석열 정권의 물환경 정책을 지금도 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금 차관이 2023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임명된 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11월 환경단체가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신들의 조사에서는 녹조 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정책 내란이 여전히 늘공에 의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9월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는데도 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남세균 독소는 1996년 브라질에서 이 독소에 노출된 환자 49명이 숨지는 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남세균 DNA가 검출되면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을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대구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남세균 PCR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조의 진실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 같으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선택을 해서 정책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6일 금 차관을 임명하면서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 차관은 자신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과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에이펙 미디어 센터는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급 국빈용 숙소 준비도 공정률 50%로 순조롭다는 평가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와 인접해 에이펙 미디어 센터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2억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할 미디어 센터는 4,000명의 국내외 취재진을 수용할 수 있는데 첨단 방송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로 시설들은 국제방송실하고 기자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룸이 이제 완비가 될 계획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이고 또 세계 정상들을 위한 국빈용 숙소 35곳도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호텔마다 리모델링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80억을 투입하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정상회의 만찬장도 공정률은 20%에 불과하지만 외부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옮겨와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공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지만은 저희들 만찬장 관련해서는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석조 계단, 석가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목조가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골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중에서도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 계절 노동자라고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고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인력 난에 과수원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MBC 정희공 기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하는 배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 농장에 일하는 사람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인 내외 타지에 사는 친척들까지 총동원을 하고도 일손이 모자라 사설 중개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4명까지 급하게 구했습니다. 부지런히 작업을 서둘러 보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느라 이미 적기를 놓쳐 걱정이 큽니다. 처음에 저가부터 딜레이 되죠. 자꾸 딜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지도 넘어오게 되고 한계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작업반은 워낙 인원이 적어 요청을 해도 절반 정도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농가 현장에서 하루나 이틀 일해보시면 너무 힘이 드니까 바로 또 그만두고 나가시고. 계절 근로자라고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도 배농가와 같은 과수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최소 5개월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숙식까지 농가에서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수분이나 봉지 작업, 수확 등 특정 시기에만 일손이 필요한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5개월치 급여에 숙식까지 제공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또 도중에 돌려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배농가가 계절성을 너무 타버리니까 그래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결국 사설 중개인에게 손을 내밀게 되다 보니 신원도 숙련도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일할 시기마저 수시로 놓치고 있는 과수농가. 이러다 결국 과수원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되는 전염병에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라남도 한평에 모여서 직접 생태 탐사와 실습에 나섰습니다. 목포 MBC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명이 달린 안전모를 쓴 대학생들이 캄캄한 동굴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한평군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 박쥐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박쥐의 주요 특징이 뭐였죠? 코를 통해서 그렇죠. 초음파를 다른 종은 입을 통해서 발사하는데 유일하게 감박쥐만이. 차세대 야생동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실습 프로그램에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야생 포유동물 관련 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직접 야생동물 생태를 탐사했습니다. 끝에서 박쥐를 만났을 때는 위험하더라도 이거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아 생태 탐사의 최적지로 꼽히는 한평군. 학생들은 앞서 하늘 다람쥐의 서식지도 살펴보며 미래 야생동물 전문가로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늘 다람쥐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뿐 아니라 야생 사계에서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며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위험이 더 커진 상황. 이를 조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야생동물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 인원이 한 27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 중에도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숫자가 5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한평에서 생태 탐사를 마친 학생들은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적외선 드론을 활용한 최신 조사 기법 등 전염병 관리 심화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상장법인 56개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분기 말 시가총액이 20조 2,81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5.1%, 2조 6,5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로 1조 5천여억 원 늘었고, 이어서 IM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가 5천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구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발전소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6월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간이 발주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설치와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처인 공단과 효성, LS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전반과 후반 끝과 시작을 모두 지키지 못했던 대구FC가 코리아컵 여정을 8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IM뱅크파크에서 펼쳐진 코리아컵 강원FC와의 8강전에서 대구는 전반 42분 선취골과 후반 2분에 내준 추가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대구는 돌아온 세징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두 골 차의 벽은 높았습니다. 다만 후반 강원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세징야가 깔끔하게 골로 연결시켜 왕의 귀환을 알렸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코리아컵을 마무리한 대구는 이달 12일 울산 HD와의 원정으로 K리그1 일정에 다시 돌입합니다. 영천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습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취업준비나 직무 역량 강화, 은퇴 후 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청받아 나눠줍니다.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접수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4,079명을 선정해 1인당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나날이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벌써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라리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예상되고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밤사이 기온이 식지 못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28도, 안동은 26도고요. 울진은 초열대야 수준에 버금가는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오늘도 최고 36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오늘도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 주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8도, 구미는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6도, 구미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6도, 의성은 25도로 후텁지근하고요. 낮에는 안동 34도, 의성은 3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8도, 울진은 2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35도, 울진은 34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강한 볕이 이어지면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열대야와 폭염도 예상되는 가운데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